안녕하세요. 안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양예왕 하 14장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등문공이 조그만한 나라 등나라의 문공이 맹자에게 강대국인 북쪽의 제나라와 남쪽의 초나라 사이에 어느 나라를 섬겨야 되겠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맹자는 강대국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고 스스로 연못을 파고 성을 높이 쌓고 백성들과 함께 지키려고 온 나라가 똘똘 뭉치기만 하면 해볼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이상적인 이야기라고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국정을 책임진 임금으로서 그 국정의 방향을, 외교의 방향을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소국의 군주였던 등문공은 현실적인 위협, 그 강대국들로부터 전해지는 그 현실적 위협을 무시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등문공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등문공이 문할 제2니 제나라가 장축설하니, 장차 설땅에, 설에다가 성을 쌓으려고 한다. 요 설이, 여기가 등이고 여기가 추고 여기가 설입니다. 지금 등문공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 제나라가 요 설땅을, 요 설나라를, 조그만한, 역시 등나라와 비슷한 조그만한 나라 설나라를 차지했어요. 설나라를 차지하고, 그리고 등나라 가까운 곳에, 등나라 국경 가까이에 성을 쌓았어요. 제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이 뭐냐 그러면, 제나라가, 요 위에 있는 제나라가 등나라 옆에 있는 설나라를 차지해 버렸다 하는 점을 하나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등나라를 향해서 등나라 가까운 곳에 성을 쌓았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등나라한테 주는 신호죠. 신호. 너희도 이 설나라처럼 너희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위협감을 등문공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오 심공하노니, 그렇죠. 제가 심히 두렵다, 공포스럽다, 이겁니다. 저 어마어마한 제나라가 내 옆에 설나라를 집어삼키고 그러더니 성을 막 쌓아서 군사들을 거기에 주둔을 시키고 곧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너무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여지하직 가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너무 두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맹자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등문공이 듣고 싶은 말은 그거겠죠? 어떻게 하면 제나라가 등나라를 쳐들어와서 등나라를 집어삼키는 일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거겠죠, 등문공은. 그런데 등나라한테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맹자가 제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제나라를 가서 설득해서 등나라는 치지 마십시오,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는데, 맹자가 그럴 힘이 있나요? 그 제나라 임금이 저 등나라를 군사적 이유로 저걸 집어삼켜야 되겠다. 그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뭐 초나라한테 가서 구원병을 청해라, 뭐 이런 거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맹자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저 제나라 쳐들어오려고 한다면
제 나라 군사들이 천으로 오려고 한다 그러면 그 군사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지략가의 이야기는 맹자에게는 없어요. 다만 맹자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지난번하고 이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불행하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등나라가 명할 수도 있지요. 제 나라가 쳐들어오겠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겠죠. 안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맹자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해요. 망하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 망할 때 망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얘기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하는 대로만 전개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고 의지하게 되냐 그러면 정의, 원칙 이런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는 이유는 지금은 그런 정의와 원칙이나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현실 논리 앞에서 아무 힘도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힘없어 보이는 그 원칙이나 명분이나 대의, 정의 이런 것들이 결국 역사의 줄거리를 형성한다. 그러니 지금 등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계책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단시한적인 접근법 말고 혹시 그러다가 망할지도 모르겠지만 망할 수도 있지만 망할 때 망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원칙, 대의, 명분이 있는 정의로운 길을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맹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 얘기예요. 맹자 대왈 석자의 태왕이 겁이나실세. 옛날에 태왕이 요거 대자인데 태자로 읽는다 그랬죠? 이렇게 태자로 태왕이 빈 땅에 거하실 적에 적인이 침지연을 저 서북쪽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는데 침입을 해왔는데 거하시고 그곳을 버리시고 요 빈 땅을 버리시고 기산지하하사 기산의 아래로 가셔서 그러니까 요것도 갈 지자고 갈 거자고 요것도 갈 지자고 둘 다 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갈 거 갈지. 그런데 이 갈 거자는 떠나다예요. 떠나가다. 그러니까 어디를 여기가 어떤 곳이라면 어떤 지역이라면 여기를 떠나가는 것이 거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다니까 이게 버리다라는 버릴 거자가 되는 거죠. 버릴 거자가 떠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 갈지자는 여기로 가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왕이 살고 있는 곳은 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곳도 빈 땅이죠. 버리는 곳이 빈 땅이죠. 그리고 새로 가는 곳, 목적지를 삼아서 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기산 아래다 이겁니다. 기산 아래. 기산 아래로 가셔서 거언하시니 그곳에 터를 잡고 거하시니 그러니 태기 취지라 태기 취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빈 땅보다 기산 아래가 더 좋은 땅이라서 그곳을 선택해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왜 빈 땅에서 기산 아래로 가셨냐?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가신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시니이다 그랬죠. 부득이야. 그만둠을 얻지 못했다. 그만둘 수 없었다. 즉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즉
어쩔 수 없어서 그곳으로 가신 것이지 그곳이 더 좋은 곳이라서 선택해서 그곳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대로 다스려서 살고 있었던 빈이라는 땅을 태왕은 왜 갔을까? 왜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을까?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여기가 지금 이분이 태왕입니다. 고공단보라고도 나오고 이제 태왕이라고 이렇게 태왕 이렇게 되죠. 나중에 이제 무왕이 이 무왕이 태왕의 증손자인 무왕이 천자가 되면서 이분들 이전은 전부 다 제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문왕이라고 왕으로 추존을 하고 자기 할아버지도 원래는 공계였는데 왕계로 추존을 하고 증조 할아버지도 고공 이렇게 공이었는데 태왕 왕이라고 추존을 하고 이제 해서 태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빈 땅은 여기 이제 요 공유라고 하는 분이 처음 요 빈 땅에 요 빈자하고 요 빈자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예, 그 지역을 나타내 주는 글자인데 요 빈이나 저 빈이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가 이 땅에 처음 터를 잡고 나라를 세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대에 걸치고 이 고공담보 때 이르렀는데 이 적인들이 자꾸만 쳐들어오죠. 쳐들어오니까 저 적인들을 맞서서 싸우려 그러면 내 백성들이 다친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나라를 보호하자고 백성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나라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이 나라를 지키자고 백성들이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 하고 고공담보가 그런 결정을 하고 그래서 나는 저 쳐들어오는 오랑캐와 맞서서 전쟁을 하는 대신에 내가 임금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하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희생하는 선택은 할 수 없다는 그 임금을 보면서 저런 임금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을 테니 저 임금을 따라가자고 해서 그 임금을 따라서 피난길에 올라서 피난을 하다가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저 기산이라고 하는 지역, 기산이라는 곳 아래의 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명분, 대의, 명분, 원칙, 정의 지금 태왕이 이 장면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거죠. 국가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느냐? 백성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원칙이고 어떤 것이 대의냐? 그랬을 때 백성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태왕이 선택한 거예요. 지금 맹자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자, 그랬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태왕이 그 빈 땅을 여러 대 동안 지키면서 나라를 일구어서 살아왔던 그 땅을 버리고 기산 아래로 왔을 적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백성들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 백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3, 4대 정도 다스려 나가다 보면 내 자손들 중에 천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 이런 예상을 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랑캐들한테 쫓겨서 피난 온 거라고 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과는 백성들이 그 임금을 따라와야겠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따라왔고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일구었고
그 나라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아버지 밑에 아들, 그 아들 밑에 손자, 그 손자 밑에 증손자가 나오더니 그 증손자 때 가서 온 천하를 폭군으로부터 구원하는 인물이 나온 겁니다. 이걸 태왕이 예상했겠냐 그 말입니다. 오랑캐한테 쫓겨오는 몸이. 이렇게 역사가 전개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고 누구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태왕이 그때 선택하신 것이 참 어진 생각이었고 선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등나라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고 강대국들한테 이제 이런 공포를 느끼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조차도 등문공이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선한 것인가, 어떤 것이 원칙이 있고 명분이 있는, 대의가 있는 정의로운 일인가, 이 방향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어떤 선택들을 하겠지만 그것이 선한 내용이고 정의롭고 대의 명분에 부합하는 것이면 혹시 압니까? 지금은 등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거라는 건 누구도 예상을 못하겠지만 2대, 3대, 4대 지난 뒤에 어떻게 되리라는 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맹자가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위선이면 진실로 선을 하면 선 막 잔머리 굴리고 계략 세우고 그런 거 말고 선, 그걸 하면 후세 자손이 필유 왕자으리니 후세 자손들 중에 반드시 왕자가 있으리니 태왕이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오랑캐한테 쫓겨서 밀려 내려온 분인데 선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왕자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리니 군자 창업 수통하야 위가게야라 그랬습니다. 군자가 업을 창시, 새로운 업을 열고 그 계통을 아랫세대로 물려주면서 이제 그런 임금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빈 땅에 있다가 기산 아래로 와서 그 기산 아래에서 터를 잡고 거기서 새로운 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태왕이.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의 증손자까지 이제 통을 물려준 거죠. 왕통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때 이 과정에서 뭘 해야 되냐? 이 군자가. 그러면 가계를 해야 합니다. 가계를 하셨다. 가계라는 게 뭐냐면 이 임금이, 이 사람이 이제 창업을 한 사람이 1세대라면 1대,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갈 때 이 사람이 이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자기 후손들한테 이걸 물려줄 적에 내가 했던 이 원칙, 이 철학, 이 명분, 이 대의, 이것을 너희들은 이어가야 된다. 즉 계승해도 좋을, 계승할 만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가 그런 일 말고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자손들에게 물려주어도 좋을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죠, 선. 약부 성공즉 천년이, 그것이 성공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는 하늘에 달려있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안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되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영역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늘의 뜻, 우리들 중에 누군가의 편도 아닌 우리들 모두의 부모인 하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부합하는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의, 명분, 원칙, 정의 뭐 이렇게 말했던 그겁니다. 그러니 군 여피에 하제리요. 임금이, 요게 이제 등문공 말하는 거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임금님이 여피에, 여기서 저 피자는 제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설나라를 차지하고 그곳에 성을 쌓은 그 제나라 또는 남쪽에 있는 초나라, 저 강대국들에게 여하제리요 어찌하겠습니까? 저들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나라한테 성 쌓은 거 그만두세요 한다고 해서 제나라가 그만두겠습니까? 제나라가 이미 등나라를 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등나라 임금이 치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제나라가 안 치겠습니까? 저들을 어찌하겠습니까? 그거죠. 저들을 어찌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상황에 대처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제 나라와의 외교 관계는 나 몰라라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의 철학이 제 나라한테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을 해야겠다 하는 것에 그것에 제1 목표를 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에 제1 목표를 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 대의, 명분, 정의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선택해야 할 기준이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외교를 해도 해야 되고 뭐 군사적으로 뭘 하더라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뭘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강위선이 이은이다. 강이라는 게 이 강자가 이 강자하고도 같은 글자입니다. 근데 이 강자가 억지로라는 뜻이 있어요. 억지로. 그러니까 요 강이라는 건 그냥 뭐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될 때는 강자를 안 씁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데 해야 하니까 할 때 그때 저 강자를 쓰죠. 그래서 뭐 강요하다, 강제하다, 뭐 강권하다, 뭘 권할 때 강권한다, 뭐 그럴 때 요 강자는 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나라, 작은 나라를 향해서 선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는 말,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 잘 안다 이거예요. 잘 아는데 억지로라도 선을 해야 할 뿐입니다. 지금 등나라는.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라도 선한 길을 가야 됩니다.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거예요. 여기서 무슨 잔머리 굴리고 막 이런 거 해갖고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법 말고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선한 방식 그 이외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맹자의 답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